네.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국민청원 벌써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틀도 되지 않았어요. 2일 날 올라갔는데 오늘 새벽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분노에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사실 저도 화가 납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7명의 건장한 남자가 돌과 나무까지 이용해서 경찰이 왔는데도 폭행을 심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그중에 가장 폭행 가담 정도가 큰 3명만 구속이 되고 4명은 불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제보를 한 피해자의 형은 7명이 다 구속이 돼야 되고 또 살인 미수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행 사건의 CCTV도 새로 공개가 됐는데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가게 안쪽에서 하는데 지금 약간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안쪽에 약간 막 시작되는 상황인 것 같죠? 저게 이제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택시를 새치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한 줄무늬 옷을 입은 피해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7명 가까운 사람들이 폭행을 하는데 이제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또 폭행이 이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투는 정도가 저렇게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이 이어졌던 거죠. 게다가 이제 나무라든가 돌 같은 이런 위험한 물건들까지 동원이 된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져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상해 자체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피해자는 정말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나무까지 늘어지게 양쪽에서 다 잡고 있고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더라고. 죽겠구나. 네, 피해자 가족의 말에 따르면요, 동생이 의식이 없어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충격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형의 글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이 노예가 돼서라도 이 정말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울기만 하신다라는 것 같고요. 정말 심폐소생술을 받아서 의식이 떠올랐을 정도면 거의 사망에 이르렀던 거죠. 지금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무가지를 꺾는 소리까지 들렸다. 무섭다,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너무나 큰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전치 지금 몇 주가 나왔던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마음과 몸의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피해자의 이 몸 상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죠. 어떤지 피해자 형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실명될 확률이 많이 높다. 앞을 안 보이니까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었고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겨우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두 명이 때리면은 그거를 사실은 말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지금 현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 동생과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여자분도 피해를 또 크게 입었다면서요. 이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도 가리지 않고 다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발에 맞아서 지금 이가 흔들릴 정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이 여자분과 교제 중이고 곧 결혼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고 정말 실명이 혹시라도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분의 인생 자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너무나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끼리 폭행을 하면서 그중에 누가 말리는 일도 없었고 또 폭행의 대상조차도 직접 어떤 싸움의 상대방이 아니라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여성도 가리지 않고 정말 가혹하게 폭행을 저지른 거죠. 택시 사실 한 1분 있으면 또 올 수도 있고 2분 있으면 또 올 수도 있는데 정확한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렇게까지 맞을 정도로 큰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게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영상을 좀 보더라도요. 경찰분들도 물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건장한 사람들이 누구를 막 때리고 그러면 하지만 경찰은 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경찰분들을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일단 집단 폭행 같은 것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이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분들의 첫 번째 매뉴얼은 양쪽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출동을 했었을 때는 순찰차 한 대에 2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영상을 보면 보는 마음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빨리 저 지금 이제 피해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저 7명을 확실히 제압할 거를 원하지만 그때 당시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상황 파악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경찰분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 뭐 경찰의 과잉진압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약간 시민들과 충돌이 생겼을 때 소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최소한 경찰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상황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힘을 실어줘야 또 경찰분들도 저런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분노를 하시니까 경찰도 잘못했다, 막 처벌까지 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더해서 혹시라도 뭐 경찰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추후 조사는 해야겠죠. 네, 이 가해자들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일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의 제보된 영상에 보면 조직폭력배에 저 문신한 거 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위에 옷을 다 벗은 남자들이 옷을 벗고 때리는데 보니까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알아보니까 뭐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명단에는 없는 사람들이라 다만 이제 신흥 조폭 조직원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도 깊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전과가 10범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들의 행동에 따라 다를 건데 일단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 상해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가담을 했고 또 그런 일이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피해자의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심각한 불구나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면 이게 중상해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은 3명이 됐지만 나머지 4명도 사실상 가담한 게 아니냐라는데 그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해서 뭐 같이 동일한 어떤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조직폭력배 여부는 조직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조직폭력 단이라는 걸 구성을 하면 그것 자체로도 또 따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수사는 이 사람들의 이 폭행 사건과 또 별개로 추가적으로 과연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도 수사를 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이 혐의를 집단폭행 그리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7명 중에 3명만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여죄가 드러나면 3명 외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좀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하고 나뭇가지 같은 것이었고 사실 얼굴 부위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적극적으로 살인미수까지도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경찰이 이 초동 출동은 원래 폭행 제지가 임무고 근데 후속 출동해서 전자 충격기 등으로 앞으로는 뭐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 15분 만에 7명 모두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이 분노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만약 예를 들어서 참 이거는 뭐 이런 예를 드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내 조카고 내 이웃집 아들이다 하면은 저렇게 조금 여유가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후속 조치 어떻게 취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국정농단 사범 중에 처음으로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하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어떤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처음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옹호했던 인물인데 출소하면서 자신이 많이 부족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것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나 처벌이나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탄핵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문건 유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문건이 유출된 것을 전달하거나 유출했던 당사자가 정호성 전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2016년 11월에 구속이 돼서 1년 6개월 만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한 셈이거든요. 예. 그러나 본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하나하나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잉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안고 가는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었고 네.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다른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비해서 정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던 좀 대조된 어떤 모습을 보였죠.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만기 출소한 모습 좀 굉장히 말끔하게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어떤 상황에서 좀 이렇게 어깨가 좀 펴져 있고 표정이 한결같은 좀 일편단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도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다음에 이제 노타이 차림에 검은 양복 차림을 해서 나왔는데 비교적 담담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했고요. 이른 새벽 5시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에는 가족들도 있었던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뭐 눈물 나온다, 뭐 정호성 비서관 뒤에는 어머니가 참 좋으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정희성 비서관은 뭔가 자유의 기쁨도 있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렇게 감옥에 있다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건강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호성 비서관은 후자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출소하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점이 많습니다. 뭐 지금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옥이 저 아닌지 바뀐지 잘 모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감옥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좀 뭐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안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마음 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는데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됐죠. 재판이 예. 됐고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뇌물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됐는데 네. 그거를 전달한 사람이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인 거예요. 네. 예. 구조가 똑같아요. 본인이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서 예. 본인도 처벌을 받고 박 전 대통령도 기소가 됐는데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박 전 대통령이 받았지만 전달한 혐의를 또 정호성 전 네. 비서관이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도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나왔지만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사안을 다 인정을 한 상황이고 예.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전달책이기 때문에 이제 신병 확보를 하려고 했었으면 아마 석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구속을 했었을 텐데 예. 지금 이미 이제 석방을 시킨 걸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또 추가 구속이 처벌로 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네. 박 전 대통령도 또 추가적으로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밖에 나오지만 마음이 여전히 편하지 않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네. 이런 의미로 예.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뭐 면회 여부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될 거라고 보세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련해서요? 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겠죠. 본인이 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의미가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뭐 비리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관계 인정하는 거는 명백한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네. 자, 추가 기소가 된 재판은 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